원래 호텔 캘리포니아죠.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로 오후 4시까지 한 29분이 가셨다 그러는데, 제 느낌에는 이거는 세월호 사고 비슷해.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라는 것 때문에 1층에 주차장을 만들기 편해서 그냥 1층에는 벽만 세워서 차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를 쫙 올린다는 건데, 이거는 MB 정부 때 뭐 건축물 완화, 뭐 국민 뭐 주택 공급 원활하게 위해서 공기 단축하고 돈도 싸게 하고 한다고 해서 허락을 한 것 같은데, 필로티 구조로 그 1층에 벽도 없고 기둥만 있는 구조로 인해서 포항 지진 났을 때 그 건물들 거의 다 엉망됐죠. 붕괴되고 뭐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그 필로티 구조로 인해서 2011년도가 지어진 현재의 건축법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그 제천 그 스포츠 센터, 경매로 넘어가서 새로운 사람이 주인이 됐다는 그 센터가 불이 엄청나게 올라왔고, 그 드라이 비트 공법이라고 해서 스티로폼에 그 시멘트만 약간 발라놓는 그걸로 인해서 불이 더 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죠. 제일 안타까운 게 2층에 그 목욕탕인지 사우나탕인지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인지 몰라도 남탕에는 가서 대피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탕 가서는 얘기를 못했대. 그러니까 못 듣고 아까 볼 때 어머니랑 조카랑 누구랑 3명 가서 목욕하다가 그 연기에 질식된 거죠. 그래서 과연 참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뭐 인천은 낚싯대가 아니고 낚시하러 간 사람들 배 뒤집힌 것도 그렇고, 과연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 불감증인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과거에도 그렇고 세월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인들 탓만 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부담스러운 정치인들에게 정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어떤 시민들, 사람들 동원해서, 애매한 사람들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수단으로 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나는 그런 아쉬움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한 거에 이어서 일단은 후치 수식과 어순, 포스트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걸 좀 보겠어요. 후치 수식. 수식이란 말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뭐뭐한 명사 이렇게 되는 뭐뭐한, 뭐뭐인, 니은 받침 끝나는 거. 형용사가 겹칠 때 봅시다. He was a gentleman. 그는 신사였다. Tall, handsome and refined. 키 크고 잘생기고 refined, 세련된 신사였다. gentleman과 tall, handsome and refined 사이에 who was가 생략됐겠죠. 관계 대명사다. 이게 비동사가 생략된. 그는 만약에 키 큰 신사였다면 he was a tall gentleman. 잘생긴 신사였다. a handsome gentleman. 세련된 신사, refined gentleman 하면 되는데, tall, handsome and refined를 3개 쓰려니까 he was a tall, handsome and refined gentleman 하려니까 좀 수식하는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길면 그냥 명사 바로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바로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이 없어. 오케이. 어쨌든 길면 뒤로 빼더라. 형용사가 겹칠 때 여러 개가 나오면 뒤로 뺀다. 이번에 thing, body를 수식할 때가 있는데, there is something good about her 이렇게 했죠. something이나 somebody나 some, any, no를 항상 비교하는 이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something이나 somebody 하면 어떤 것이나 중요한 사람을 말할 때 쓰고, anything이나 anybody 하면 평범한 어떤 것이나 평범한 사람을 말할 때 쓰고, nothing이나 nobody 이렇게 하면 뭔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나 의미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thing이나 body가 있을 때는 형용사를 뒤로 뺍니다. 오케이. There is something good about her. good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good이라는 거. 그녀에 관해서 좋은 뭔가가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will you bring me something cold to drink 하면 will you bring me
bring A, B 하면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나에게 가져다 줄래요? something cold to drink 하면 cold도 something을 꾸미죠. 차가운 어떤 것. to drink는 뭐야? 이것도 something을 꾸미죠. to drink, 마실 수 있는 어떤 것이야. cold to drink 하면 마실 수 있는 cold, 차가운 어떤 것. 차가운 마실 것이란 말이야. something cold to drink.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to drink cold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something to drink cold 하면 cold를 마실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뜻으로 이상한 뜻이 돼. 의미 파악이 쉽지 않으니까 something 있고 형용사 나오고 투부정사를 쓰는, 그러니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는 형용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비슷한 게 뒤에 와야 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롱님, 김영수님, 진영봉님, 그레고리팽님 아까 반갑다 인사드렸는데 성함을 한번 캡처를 해둡시다. 그래야 나중에 알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크리스마스고 일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그죠? 연말이 따뜻해야 되는데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나는 강릉이라는 데가 그렇게 먼 줄을 몰랐는데 오늘 뭐 경강선인가 KTX가 뭐 개통돼서 서울에서 강릉 가는데 86분에 주파했다 이게 있던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KTX라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라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나마 좀 좋다, 뭔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국가 기관 산업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보면 every, all 최상급 명사 ABL이나 IBL이 ABL이나 IBL이가 어떤 동사 뒤에 붙으면 어떤 단어 뒤에 붙으면 할만한 이렇게 되거든요. 봅시다. This is the best method imaginable 하면 이것은 the best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imaginable 하면 imagine이 상상하다니까 imaginable 상상 가능한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 every나 all 아니면 최상급 있고 명사 최상급 있을 때는 형용사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the best imaginable method라고 안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다음 he tried every means possible. every means possible은 정말 많이 쓰이죠. mean이란 게 의미인데 mean에 ing 붙인 meaning은 명사로 의미가 되고 또 don't act so mean 어제 나왔는데 그의 뜻이 뭐였죠? don't act so mean. mean은 형용사로 비열한이죠. 그렇게 비열하게 행동하지 마라 이게 있었죠. 이거는 뜻이 그는 애썼다. every 모든 possible 가능한 means 수단들을 mean s 붙이면 복수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는 method와 유사한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번째 주격 관계 대명사다기 비생략이 뭐냐? This is a book worth reading well. 이것은 worth ing 하면 뭐 할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well 잘 reading 읽을 만한 worth 가치가 있는 book 책이다. A book which is worth reading well인데 which is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가 왜 자꾸 생략이 일어나냐면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다음 어순을 보겠습니다. 어순은 those nice little new toy cars. those 저 nice 멋지고 little 작은 new 새로운 toy car 장난감 차들. Look at those three conservative women teachers. Look at 보세요. 저 세 명의 conservative 보수적인 women teachers 여성 선생님들을 이렇게 저기는 지시사가 먼저 나오고 수량이 있고 대소 크고 작은 게 있고 성이 나오고 성상 색 신구 재료 이렇게 나온다. 새 거냐 오래된 거냐. 근데 요 어순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요렇게 복잡하게 말을 쓸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싹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어떤 문장이 보이면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 세 명의 소년들 하면 these three boys 하면 돼. these three boys. 근데
three these boys. 3명의 these boys, 이 소년들,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 요 정도. 다음, 부사, 형용사, 관사, 명사 봅시다. To create a son. So great a scholar. 요런 식으로 쓰는 거. 이거 아까 앞에 나온 것 중에 너무뭐에서마다 so 형용사 대시 있었죠. 근데 such 명사 대소 있었죠. A cute boy 했을 때, 귀여운 소년 했을 때, 그는 너무 귀여운 소년이라서 모두가 내가 좋아한다 합시다. He is so cute that I like him 하면, he is so cute, 너무 귀여워서 대리야, I like him, 그를 좋아한다. 근데 cute 말고 a cute boy, boy라는 명사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된댔죠? a cute boy 그대로 쓰려면 so가 아니라 such를 쓴댔잖아. He is such a cute boy. 그는 그렇게 such a cute boy, 귀여운 소년이라서 that I like him, 그를 좋아한다. 근데 so를 그대로 살리려면 so가 꾸미는 게 a가 아니고 cute이랑 형용사이기 때문에 so 뒤에 cute 쓰고 a boy를 뒤로 빼는 거죠. So cute a boy. such는 그대로 such a cute boy인데 so는 so cute a boy. 그래서 이때는 he is so cute a boy that I like him. 그는 그렇게 귀여운 소년이라서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쓸 수 있댔죠. 요런 것을 such는 such a 형명, so는 so 형어명 했죠. so와 유사한 게 to가 있는 거야. to가 꾸미는 게 a가 아니고 great이라는 형용사니까 to great a son.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아들이란 뜻이고 so great a scholar도 뭡니까? so 형어명이죠. great이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such a great scholar. 그렇게 훌륭한, 아주 훌륭한 학자란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비인칭 형용사가 또 나오는데 뭐 또 다른 얘기 좀 하다가 갑시다. 영어만 너무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고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죠? 제가 서울 온 지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안지는 특히 그레고리 팩 우리 의사 선생님 사실은 제가 부산에서 한 4, 5년 전에 한번 전화도 드리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룹에서 운영자 좀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요. 제가 서울 와서 다시 느낀 게 많은데 그때는 2015년 3월에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016, 2017, 2018 뭐 3년이 다 돼가는 시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신기합니다. 잡힐 듯 말 듯한 미래가 그때 당시에는 미래라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학교 다니고 뭐 이런 이것저것 경험했던 기억들이 다시 이제 과거로 인식되는 요런 날들. 제가 네이버에도 다음도 그렇지만 네이버에도 가입한 카페가 꽤 많은데 그 카페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만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SNS를 참 많이 하잖아. 네이버 블로그도 포스트도 또 뭡니까 여기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부업 형식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물망 마케팅이다. 이거를 위키백과 같은 데 찾아보면 레벨이 많다. 이걸 우리말로는 다 단계라고 해석을 하더라고. 단계가 많다. 몇 단계 내려가는 뭐 무한 단계도 있고 한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 이게 도대체. 말은 좋죠. 무사무실, 그냥 집에 사는 약간 소호처럼. 그러면 특별한 사무실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자본도 필요 없고 손해볼 거 없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저도 잘 모르다가 소문만 들었지 잘 모르다가 이제 서울 와서 어찌어찌 해서 그냥 그렇게 그 당시 서울 처음 왔을 때 내가 약간 신세를 졌던 아파트에 있던 선배, 어떤 아는 형, 그 형이 그냥 소풍 가져서도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어느 세미나장에 갔다가 강원도에 홍천이었죠. 그렇다가 이제 접해보게 된 건데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듣고 간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대강 뭐 그런가 싶어서 그냥 가본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네이버에 있는 안티 무슨 웨이 무슨 스킨 카페 가입해서 내가 엄청나게 글을 많이 봤죠.
지금 회원이 한 9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 2년 전에는 5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지금 엄청나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국 선진국에서나, 뭐, 소득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울릴 만한 그런 게 우리나라에 너무 일찍 들어와가지고, 나쁜 사람들에 의해, 부작용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냥 뭐, 자기 스스로 할 일이 바쁜 사람들, 공부하기 바쁜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이마트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사고 할 시간 없는 사람들, 아니면 이마트 가서 뭐 사고, 이마트는 대형마트 가서 사고 하기에, 그거 사는 것보다 돈도 덜 들고, 뭐 집에 택배도 자러 간다면 뭐 나쁠 건 없지 않느냐. 생활에 도움이 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뭐,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몇만 원씩 들어오면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 쓰는 사람도 이득이고, 뭐, 소비자도 이득이고, 소개한 사람도 이득이다. 뭐, 좋게 생각했어요, 그냥. 근데, 뭐, 여러 가지 따지면 안 좋은 게 많지만, 세상 자체가, 뭐, 안 좋은 거 따지자면 안 좋은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뭐, 좋은 거 따지면 좋은 것도 뭐, 많겠지만.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뭡니까? 내가 그때 가진 생각대로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약간은 회의적으로 변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그때 잘 모르는 분야니까 이해가 그러려니 했던 게, 요새는 조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책에 있는 이론은 좋은데, 마치 그런 거죠.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도, 약간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어떤 스페시픽한 특정한 부분을 찍는 게 아니고 약간 generalize, 약간은 일반화시켜서 두리뭉술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폭행이라는 것도 보면 그러니까 내 친구 얘긴데 최근에 이래요. 내 중학교 친구가 저기 경남 양산의 촌동네에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몇 주 전에 길 가다가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간다고 가는데 지나가는 여자랑 부딪혔대. 어깨를 부딪혔는가?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하면서 막 욕하더래. 왜 가슴 치고 가냐? 내 친구는 길을 가면서 뭐 팔 부딪힌 것 같은데 하니까 내가 알아차렸는데 아니 길 가다가 어떻게 내가 여자 가슴을 칠 수가 있느냐? 팔 부딪힌 건데 근데 여자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세게 욕을 했대요. 그래서 서로 욕하고 그래서 결국 오늘 뭐 몇 주 지나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무조건 사과했다 그러더라고. 법은 여성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내가 이런 욕한 거 미안하고 대치고 간 거 미안하고 뭐라 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네 성질 있는 것도 아는데 너는 왜 쓸데없는 안 해도 되는 시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경찰서까지 갔다고 그러냐. 그냥 대강 네가 좀 손해보는 듯 해도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가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란 거는 뭐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떤 뭐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성질 부릴 건 부리고 그럴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괜히 그런 걸 시비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참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그 친구가 예전에 작년에는 여기 내 있는 국가에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자주 통화를 좀 하는데 중학교 때 친구가 해서 그런 일도 있었다길래 내가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랑 금방 한 얘기가 무슨 상관이냐면 내가 말하고자 핵심이 약간은 손해보는 기분으로 가는 게 세상을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뭔가 좀 좋은 인상을 계속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뭐 필리핀도 갔다 오고 어떤 부분 때문에 했지만 깊이 있게 빠져든 적은 빠져들진 않았죠. 뭐든지 깊이 있게 하려면 힘들잖아. 그냥 뭐 내 스스로 괜찮아. 내 스스로 만족하고 이게 몸에 좋네. 이게 쓸만하네. 가격이 딴 데보다 싸네. 이러면 내가 쓰면서 선물로 보내주거나 그냥 준 적도 많았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래서 뭐, 그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고, 막, 뭐, 어떻게 뭐, 잘해주는 척 하면서 뭐, 더 이렇게 뭔가를 좀 시키려거나, 더 뭔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뭐, 를 해본 적, 그렇게 어떤, 그렇게 신경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써서 만족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다. 이 생각은 했지. 그러니까 어떤 그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한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단점적인 거를 좀 보니까 그건 또 너무 많아, 단점이. 시스템 자체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런 면이 있죠. 어떤 면이 있냐면,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이너리라는 게 있다. 바이가 2니까 바이스클 할 때 바이가 2잖아요. 바이스클이 왜 자전거냐면 서클. 원 동그라미가 두 개 있다. 바퀴 두 개 달려있다. 자전거가 바이스클인데, 바이너리는 이진법을 바이너리라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한 줄, 오른쪽에 한 줄.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치자면 왼쪽에 한 줄 하위 회원 늘리고 오른쪽에 하위 회원 늘린다 이런 개념인데, 보통은 한 줄은 저희 스폰서라잖아요. 위에 업라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다른 한 줄은 이제 사이가 만들어라 이래 가는데, 근데 그것도 가면 복잡해요. 복잡하고 또 하다 보면 신경 쓸 게 많고, 또 그렇게 있다 보면 그분들은 또 한 달이나 한 번씩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가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좋게 보면 무조건 좋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는 월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가서 집에서 좀 심심한 분들, 주부나 뭔가 좀 가벼운 일을 찾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있는데, 너무 깊이 있게 가버리면 머리가 아파요. 이거 한다고 지출 나가고, 저거 한다고 지출 내고, 뭐 책 산다고 뭐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쪽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은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득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느냐? 대한민국의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든지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90% 이상인 분들은 그냥 소비 활동만 하는 거고, 의리상 또는 제품이 좋으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도 좀 뭔가 대부분의 분들이 달에 뭐 몇만 원 아니면 몇십만 원 이렇게 못 벌어요. 극소수 상위자들 아니면 외국에서 온 거면 외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되게 힘들다. 뭐 이렇게 뭐 선택과 집중을 하라 이런 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건 있는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 말에만 휘둘려가 있으면 인생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범성님 반갑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방끈이 짧든 길든 우리 스스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말이 어떤 뭐 교회 목사님 말처럼 진리인 것처럼 막 듣고 가다 보면 무조건 믿고 따르다 보면 내 자신이 없는 거죠. 어떤 그 시스템 자체는 좋더라도 어떤 개인들,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모순을 느낄 수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말을 되게 조심하는 게 있거든요. 마치 KBS 뉴스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뉴스 할 때 그런 말투처럼, 아니면 카드 사서 어디에서 전화 오면 아가씨들 이렇게 하이톤으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말들을 조심하는 건 있는데 지내다 보면 뭡니까? 조금 시스템적으로 초창기 분들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맨땅에 헤딩하는 듯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요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한 원리,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지만, 조금은 너무 부정적이 아닌, 요즘 시대가 다르니까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열심히 해라, 그냥 해주고, 자신의 일을 잘 지켜가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잘 지켜가면서, 자신의 본업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요런 것에도 이제, 그러냐 하면, 누가 좀 사달라 하면, 여유가 되면 하나씩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부분에 너무 깊게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먼저 인간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요. 어차피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같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뭐 네트워크를 하든, 뭐 노가다를 하든, 뭐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술집을 운영하든,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닌 어떤 주변에서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에게 훈훈한 미소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뭐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잘해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요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근데 스스로가 그것을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아보고요. 근데 인터넷만 해도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뭔가 경험 있는 사람의 조언 한마디를 들어보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런 겁니다. 영어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가 늘 하는 건데 다 아는 분들도 있을 거고, 까먹었는데 새로 듣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알고 있다는 건 큰 복 같아요. 특히 페이스북 상에서는 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조금은 누가 갑자기 하자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좀 경계를 해야 돼. 왜 나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정말 내가 뭐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내가 뭔가 좋은 면을 보았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 가고 싶고, 뭔가 내가 여유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 봄직은 하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러니 하지, 그게 너무 빠지거나 뭐 어떤 일이든 너무 빠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신중하게 이 얘기도 보고 저 얘기도 보고 하면서 주변에 조언도 들어가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3000% 빠졌는데 비인칭 형용사를 봅시다. 내가 앞에 얘기한 것 중에 수로라는 걸 내가 있는데, 수로라는 거 이런 게죠. likely 같은 경우, it is likely that she will be happy 하면 그녀는 행복할 것 같다. 이거는 she is likely to be happy와 같아죠. 그녀는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대절의 주어인 she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she is likely to be happy 이렇게 하면, 그러면 대절의 주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이래 되면 대절이 to로 바뀌었을 때 대절도 요 투부정사 이것도 명제라 그랬죠. 명제. 그러면 likely 같은 경우는 명제를 취하는 일가수로다, 이런 얘기했고, it is likely that she will be happy나 she is likely to be happy나 똑같은 말이다. 근데 possible 같은 경우는 대절의 주어가 전체적으로 못 가잖아. It is possible that she will be happy. 그녀는 행복할 것 같다가 she is possible to be happy 이렇게는 안 돼. 이런 거는 possible 같은 거는 대절만 주어로 취한돼서 주어를 취하는 일가수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과 유사한 게 바로 이건데요. 사람을 주어로 못 취하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뭐 쉽거나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행위 자체가 이런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자체가 주어를 취하는 일가수로라는 뜻과 같아. 그러니까 대절만 주어로 취하지, 이게 대절의
대체를 이하의 주어가 전체적으로 못 가는. 그러니까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조만 가진다 보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주어로 하여 쓸 수 없는 형용사 암기 요령을 적어보았으니 다 참조하여 잘 기억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어를 못하면 비전이 없으나 아래의 지식과 같은 근본 원리만 잡혀있다면 평생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썼죠. 처음에 너무 딱딱하고 hard하고 어려워 difficult해서 불가능 impossible 해 보이던 것이 아니까 참 편리 convenient하고 쉬워서 easy해서 기쁘네 pleasant 모르면 위험천만해 dangerous hard, difficult, impossible convenient, easy, pleasant, dangerous, impossible 반대말 possible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주어로 못 써요. 왜냐면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가능하거나 편리하거나 쉬운거나 기쁜거나 위험천만한 것은 사람 자체가 위험천만하고 사람 자체가 어렵고 사람 자체가 편리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행위 자체가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기쁘거나 쉬웠거나 위험천만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이냐? 요 부분까지 해서 비인칭 형용사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Please come tomorrow. 내일 와라. If you are convenient. 네가 편리하면. 틀리다 했죠. 사람이 편리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행위 자체가 편리하거나 그렇다. 그래서 you를 주어로 안 쓰고 사람을 주어로 안 쓰고 Please come tomorrow. 내일 와라. If it is convenient to you. 너에게 그것이 편리하다면 이때 it은 앞에 있는 문장 Please come tomorrow. 내일 온다는 그 내용을 받는 게 it이 되겠죠. 내일 온다는 그것이 convenient, 편리하다면 to you, 너에게 이렇게 써야 맞다. 밑에 he wa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그는 그 문제를 푸는 게 어렵다.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푼다는 행위 자체가 어려운 거죠. It was difficult for him to solve the problem. 이거는 it to 가주어 진주어고 for가 to 동사하는 사람을 말하죠. For him, 그가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푸는 것은 difficult, 어려웠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 자체가 어렵거나 쉽다는 거죠. 오케이. difficult 대신에 easy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그럼 for him to solve the problem 의미적으로 주어 동사 관계에 있는 절이잖아. 그가 문제를 푼다는 것. 그거 자체가 어렵다는 거지. 사람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오케이. 그 밑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사람 주어가 타동사나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관계에 있을 때는 사람 주어와 함께 쓸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이거 봅시다. I am easy to please란 말 있죠. 아까 easy는 사람 주어 안 된다 했잖아. 근데 to 동사의 to 동사 원형에 동사 원형이 please잖아요. 누구를 기쁘게 하다.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원래 문장은 it is easy to please me야. 이 to 가져진 주로 please me. please가 제발 좀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기쁘게 하다거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easy 쉽다. 오케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쉽다는 거야. 그러면 me가 please의 그 목적으로 돼 있잖아. 이럴 때는 아까 it is likely that she will be happy가 she is likely to be happy 됐듯이 이건 아까는 대절의 주어인 she가 올라갔지만 이거는 목적어가 주어로 갈 수 있어. 그래서 me가 올라가서 I am easy to please 된 거야. 가주어 it을 싫어하는 거지. 내가 원래 주어가 될 수 있다 하면서 me가 올라가서 I로 바뀐 거야. 나를 즐겁게 하기는 쉽다. 나는 까다롭지 않아요. 이런 뜻인데 나는 까다롭지 않아요. 이거 탭스 듣기로 나온 문장 자체예요. 그러니까 I am easy to please를 나는 쉬워 즐겁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겠죠. it is easy to please me에 me가 올라가서 I am easy to please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I am easy to please. 단어는 쉬운데 못 알아먹는 그런 현상은,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겠죠. He is difficult to please 합시다. 이것도 옳다 했죠. difficult 사람 주어 안 되잖아. 이것도 please의 목적어가 원래 he가 있는 거야. 그래서 it's difficult to please him. 그를 즐겁게 하기는 어렵다인데, 이 him이 주어로 가서 he is difficult to please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이 사람 주어가 타동사나 전치사 의미상의 목적어 관계에 있을 때는 사람 주어와 함께 쓸 수 있다. 타동사나 please 같은 타동사, 목적어 취하는 동사나 아니면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 관계에 있을 때는 주어를 보면 기쁘게 하는 게 나죠. I. 그러니까 please me고 이것도 기쁘게 하는 게 그러니까 please him이 되는 거지. 이럴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라울드 포인트 2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좀 전에 잡곡밥을 해서, 이제 밥을 약간 먹으면서, 나는 원래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닌데, 냉장고에 참이슬이 있길래 약간 한 잔만 했는데, 약간은 좀 알딸딸한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원래 술 한잔 하면 물을 한 2컵은 넘게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약간 술 기운이 있는 걸 싫어해.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소화가 좀 안 돼가지고 약간, 그래, 마셨던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말투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large point 2 보면, 특히 위문의 I am easy to please는, it is easy to please me인데, 탭스 듣기 문제로 그대로 나왔던 기출 표현이다. 주의할 사항은 영어의 근본 원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들어도 보아도 발음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항상 영어의 근본 원리부터 숙지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이런 말 잘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Many, few, much, little 요거는 한정사죠. 한정사가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또 양화사에 되는데 under나 관사, 소유격 my, your, his, her, there도 있고 지시형용사 this, that, these, those. 양화사는 양이 많거나 적거나 아예 없거나 다 있는 것. Many, much, few, little. 또 뭐죠? no도 있고 any도 있고 some도 있고 every도 있다. 한정사라는 것도 결국 명사 앞에 있는 형용사인데 형용사 비슷한 말이라 보면 돼. 형용사 안에 이렇게 요런 말들이 있다. 양화사란 게 있다. 이렇게 여기면 되고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한 한정사, 명사부터 쭉 해가지고 한정사 또 형용사, 일반 형용사 얘기도 많이 했고 그죠? 한정사는 내가 끝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가르친 거랑 다르죠. 학교에서는 한정사라는 거를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대강대강 독해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 김세훈님 또 오셨는데, 이게 캡처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잘 안 되고 방송이 종료될 뻔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얘기한 게 비인칭 형용사, 그러니까 사람을 저로 못 취하는 거. 딱딱하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편리하고 쉽다 기쁘다 위험천만다 요런 거 외워두면 좋겠어. 처음에 너무 hard하고 difficult해서 impossible해 보였는데 라울 선생 얘기 들어서 아니까 참 convenient하고 easy해서 pleasant하다. 모르면 dangerous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형용사가 길 때나 뭐 thing, body로 끝나면 뒤에 쓰더라. 그래서 핵심은 명사 앞뒤에 명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명사를 꾸미는 한정적용법 또는 제한적용법이다. 요거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오늘 그 수업 외적으로 했던 얘기 좀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부산에 아는 해운대 쪽에 뭐 학원도 하시고 뭐 공방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영어 쪽으로 외국 대학도 나오신 선생님을 한 분 아는데 그분이 오늘 점심때쯤에 나한테 전화해 주셔가지고 연말이니까 연말 잘 보내시고 또 나중에 또 내년은 또 하시는 일이 라울 선생님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전화한다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분명 세상 어떤 시스템이나 장단점이 다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조금 자료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선진화된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 미래 사회에 로봇가 많이 등장하고 뭐 AI가 등장하고 하다 보면 없어질 직업도 많고 뭐 그런 거죠. 어떤 병원에서는 뭐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AI를 이용해서 의사보다 정확하게 더 빠르게 진단을 내놓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사람은 늘 필요하죠. 비록 직업이 많이 없어지고 그런 사태가 올지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이 느끼는 감성 어떤 걸 먹었을 때 와 좋다 이런 감탄 이런 것은
사람만이 가지는 감정은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동을 통해서 전해지고 하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 세계를 돌면 한 나라가 두 나라가 세 나라가 다섯 나라, 여섯 나라, 열 나라, 뭐 50나라, 50개국 이렇게 돼버리면 연달아서 계속 전 세계가 연결되면 만약 거기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위에 있게 된다면 예를 들어 중국 15억이 대한민국 5천만 밑으로 들어온다면 뭐 요런 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상만 한다면 대한민국이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뭐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 뭐 대학원 이렇게 다니면서 선생님들 교수님들한테 수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상과 어떤 지식과 지혜는 늘어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들은 것처럼 모든 걸 우리가 다 겪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직접 경험보다는 책을 통하거나 어떤 영화를 통하거나 뭔가 다른 소스를 통한 간접 경험이 더 많은데 그래서 자신의 일이 있거나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이 있거나 바쁘신 분들은 그것을 일단 지켜가면서 경험해 보시더라도 간접적으로 겪어보시면 처음에는 그게 낫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어떤 금전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어떤 시간적인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겪어보시는 것도 낫다. 그 분위기가 자체가 또 마음에 들고 하면 모든 일이 오래 걸리면 인간적이어야 되고 신사적이어야 되고 뭔가 좀 세상 사람들과 맞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예전 같지 않으니까 한번 겪어보시는 건 낫지만은 그 모든 판단은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고 이제 많은 어떤 것을 주변에서 어떤 것을 경험도 보고 좋은 면도 보고 안 좋은 면도 보고 하시면서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 요즘 워낙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전해 드려봤고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 제천 스포츠센터 그 스티로폼 해가지고 이렇게 불나게 하는 거, 또 필로우 구조라는 거, 그거 뭐 포항 지진때도 필로우 구조 때문에 건물 많이 손상이 갔고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불도 났죠. 예전에 그 MB 정부 때 만들었던 그런 규제 완화라면 지금은 좀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사고가 날 때마다 대한민국 자체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그 어떤 건물 주인이든 만든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사고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해요. 제천 스포츠센터 불나가지고 사람이 29명 죽었다. 물론 가슴 아프죠. 주변에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탓이 이 정부 탓이고 대통령 탓이겠어요? 대통령이 죽은 게 아니잖아. 그럼 예전에 세월호 있을 때 그때 대통령 탓입니까? 세월호 깔아앉은 게? 나는 생각해요. 세월호도 전 국민이 마음 아프고 나도 마음 아파했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면서 엄청나게 내가 슬퍼했던 적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마음 아픈 건 아픈 건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무 정치적으로만 이용해서 막 이렇게 가는 것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다단계보다 나빠요. 온라인상에 문바다, 박바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싫어요. 태극기 집회도 좋고 촛불 집회도 뜻은 좋아. 나쁜 거는 태극기 집회 그 사람들 순수한 국민들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람들 몇 명 죽었잖아요. 할배들. 그럼 그렇게 죽게 만드는 선동한 사람들은 뭔데? 일부가 너무 과격했다는 생각이 들어. 전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뭔가 신중해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좋은 가치를 모인 사람들에 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분열해가지고 서로 연단에 섰던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또 이상한 당 만들었다가 또 만들고 뭐 저끼리 또 욕하고 그러면 뭐 하는 바보짓이냐는 거죠. 사람들 국민 보기에 쪽팔리지 않냐는 거지. 촛불도 마찬가지야. 촛불 집회 했는데 왜 지난 대통령 모가지 잘린 거 그런 인형 들고 다고 애들 보고 발로 차게 하고 무슨 퍼포먼스 한다고 뭐 사양 먹이는 거 하고 이상한 광문 광장에 이상한 뭐 조각인지 해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한 사람의 인권을 모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거는 마치 그 1947, 8년 그때 미군정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 들었었을 때 반민특위 있었잖아요. 친일파 청산하는 거. 그때 개나 소나 전부 다 친일파를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어떤 그런 시대적 비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좀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뭐 저도 알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주변에 정리할 거는 좀 정리해 가면서, 알 거는 알아가면서, 생각을 모을 건 모으고, 이렇게 뭔가 서로 견해를 나누고 이렇게 가면서, 뭔가 좀 성숙한 시민이 되는, 좀 더 신중해지고, 좀 더 생각이 많고, 좀 더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최영록님, 김영수님, 진영목님, 그레고리팽님, 임버거 이범석, 김세훈님, 지혜연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내가 혹시 음악이 저작권이 걸리면 지우고 내가 유튜브에 올린 걸로 이렇게 또 할 테니까 음악을 처음에 쓰는 것은요, 분위기상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내가 부르든 가수가 부르든. 근데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남의 음악을 쓰는 건 엄청나게 제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 Thanks for your time and I'll see you later. Bye bye.